그 남자, 우리 모두를 시험대에 올려놓으려고 다시 돌아온 걸까요? 마리는 그렇게 중얼거렸는데요. 어젯밤 엄마 주시라가 홍 사장과의 결혼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한 뒤 마음 한쪽이 뜨겁게 달아오르다가도 얼음처럼 식어버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겉으론 태연하게 그 남자, 저한테도 소개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안수선에게서 들은 비밀 VIP 산모의 아이 아빠라는 추문이 귓가에서 메아리처럼 떠나질 않았습니다. 마리는 그냥 참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요. 누군가의 배려를 등에 업고 조용히 넘어가는 건 자기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진기식은 애써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어제 준비해둔 태블릿 상자를 책상 아래 밀어 넣었는데요. 윤언경의 차가운 눈길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언경은 당신이 왜 거기까지 하냐고 따져 물었고 기식은 졸업 선물이라서요라는 말만 반복했는데요. 그 말 끝에 실은 어떤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언경은 알아챘습니다. 기식이 오래전 실화와 엇갈렸던 시간을 떠올릴 때마다 언경은 감정이 뒤틀렸습니다. 그가 의심하듯 정말 자신의 정자가 실화에게 제공되어 마리를 낳게 했던 걸까? 그 질문은 언젠가 부부 사이의 최후 통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강세는 형 이풍주에게 조만간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풍주는 장난스럽게 어깨를 툭 치며 결혼 얘기냐? 라고 받았습니다. 강세는 웃었지만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병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호의를 거절하는 마리를 떠올리면 고백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책임의 선언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거든요. 풍주는 동생의 진지함을 반쯤만 이해했는데요. 정작 그 그녀가 강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형제 사이에 어떤 균열이 생길지 자신도 짐작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편 강민보는 밤의 골목에서 홀짝이던 소주의 끝맛처럼 마음이 썼습니다. 말이 미국 보내자는 엄기분의 전화는 뜻밖이었는데요. 기분은 재단과 병원을 통해 합법적이고 깔끔하게 경로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민보는 그 말 뒤에서 오래전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실화와 자신이 사랑했지만 지켜내지 못했던 시간,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시작되었을 수도 있는 마리의 탄생이라는 퍼즐 조각 말입니다. 민보는 여전히 마리의 곁에 서고 싶었는데요. 그 마음이 실화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걸 알아서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엄기부는 차가운 물 한 모금을 삼키며 스스로에게 단호히 말했는데요.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실화는 언젠가 그 밤의 서류철을 들춰볼 수도 있습니다. 젊은 간호조무사였던 김비서가 도장을 찍고 오가던 동의서, 가려놓았던 기부자 코드, 그리고 진기식의 이름이 옆면에 흐릿하게 묻어있던 그 문서들 말이죠. 기부는 병원과 재단, 그리고 자신의 의자를 지켜야 했는데요. 그러려면 실화의 결혼, 마리의 미국행, 민보의 망설임, 이 모든 흐름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쪽으로 흘러야 했습니다. 마리는 먼저 움직였는데요. 홍 사장이 주최하는 자선 후원의 자리에 또래 친구로 위장해 참석했습니다. 안수선이 조용히 건넨 메모 VIP 산모 차트 번호와 암호처럼 적힌 날짜를 가슴 주머니에 넣고 멀찍이에서 홍 사장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가 무난하고 성실한 후원가의 얼굴로 사진을 찍을 때마다 마리는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셋둘 하나. 그가 고개를 돌린 순간 마리는 웃으며 다가갔는데요. 엄마가 요즘 많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덕분이죠? 홍 사장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러나 마리가 장난스럽게 아기라는 단어를 흘리자 그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잠깐이 마리에겐 충분했는데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숨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빨라지거든요. 이강세는 우연을 가장한 선택으로 마리와 함께 야간 병동을 돌았는데요. 강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오래 좋아했는데요. 그 사람이 요즘 자기를 혼자서 지키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아서 같이 서주고 싶더라고요. 마리는 아무 말 없었습니다. 대신 손에 든 체크리스트 모서리를 조금 구겼는데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마리는 손끝으로
조용히 저항하곤 했습니다. 강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백은 타이밍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걸 그는 의사로 살아오며 배워왔거든요. 그날 밤 윤원경은 집에서 진솔을 재우고 홀로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기식이 숨겨둔 태블릿 상자가 있었는데요. 언경은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들어 오래된 연락처를 훑어봤는데요. 한영아니, 한혜라. 그녀는 스스로를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타인의 전쟁을 끌어와 자신의 불안을 덮어본들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언경은 기식을 믿고 싶었는데요. 그 믿음이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될지 상처를 늦게 느끼게 하는 마취제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마리는 시라와 윤순애에게 오늘 저녁에 홍 사장과 식사 자리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시라에게 마리는 그저 엄마가 행복한 얼굴이면 좋겠다고 답했는데요. 순애는 기특하다며 등을 토닥였지만 마리는 마음속 계획을 더 단단히 묶었습니다. 상처는 정면으로 건드려야 곪지 않거든요. 식사 자리는 생각보다 빨리 어두워졌는데요. 홍 사장은 능숙하게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시라는 오랜만에 평온한 표정을 지었고 순애는 숟가락으로 국을 식히며 이런 인연이 다 있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마리가 조용히 물었는데요. 사장님, 아이 좋아하세요? 홍 사장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책임질 줄 아는 어른은 아이에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한 박자 늦은 그의 숨을 들었는데요. 마리는 마지막 질문을 꺼냈습니다. VIP 산모,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시라의 숟가락이 멈췄고 홍 사장의 입꼬리가 살짝 풀렸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는 웃었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그 모습을 기억 속에 고정해 놓았습니다.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같은 밤, 이풍주는 병원장실 앞 복도에서 엄기분을 기다렸는데요. 재무이사 문숙희가 건넨 보고서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거든요. 특정 시기에 연구비가 비정상적으로 이동한 기록, 그리고 인공수정 관련 기부자 데이터가 비공개로 전환된 시점이 묘하게 겹쳤습니다. 풍주는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일에는 강세와 마리가 어렴풋이 얽혀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건 병원 명예 문제입니다. 문숙희의 말에 풍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자꾸 끼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원에 작은 소동이 있었는데요. 표도기가 회의 중에 마리를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본인 업무 외 간섭이 과합니다. 마리는 단호하게 받아쳤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한 제안이었는데요. 회의실 공기가 싸늘해졌고 이풍주는 조용히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때 강세가 한마디 보탰는데요. 제 의견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표도기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마리는 강세를 바라봤습니다. 보호받는 느낌은 고맙지만 마리는 누군가의 뒤에 숨는 순간 스스로를 잃는다고 믿었거든요. 강세의 배려가 달콤할수록 마리는 더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며칠 뒤 마리는 안수선과 함께 홍 사장의 과거 사진과 병원 내부 기록을 대조했는데요. 수선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엄마 상처내면 안 돼요.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차트 번호와 날짜, 홍 사장이 골프 모임에 갔던 날의 영수증, VIP 산모시티 스케줄을 맵처럼 펼쳐보았고 선 하나가 서로를 향해 정확히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의 끝에는 뜻밖에도 엄기분이라는 이름이 10개 비쳐 있었는데요. 마리는 망설였습니다. 엄마의 삶을 오랫동안 좌지우지한 이름, 병원의 절대 권력. 그곳을 건드리면 단순한 연애 방해가 아니라 세력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 무렵 강민보는 시라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거야? 시라는 단호했습니다. 나
더 이상 누구 도움도 안 받을래요. 내 방식으로 딸 키울래요. 민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헤어지던 날 비 내리던 버스 정류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서로 강했지만 서툴렀고 지금도 강하지만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민보는 돌아서며 마음속으로만 말했는데요. 말이야,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밀어줄게. 다만 상처만은 덜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은 균열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폭발했는데요. 병원 로비에서 VIP 산모의 남편이 소란을 일으킨 겁니다.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아이를 그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황 실장이 빠르게 정리해버렸거든요. 소동은 금세 가라앉았지만 마리의 눈에는 한 장면이 선명히 남았습니다. 엄기분이 그 가족을 직원 출입구로 안내하며 짧게 속삭이던 모습, 그리고 그 옆을 스치듯 지나간 윤비서의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마리는 알았습니다. 권력은 문제를 풀지 않고 덮는 방식으로 오래 유지되어 왔다는 걸요. 이날 밤, 이강세는 결국 고백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혼자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리는 대꾸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처음으로 솔직한 말을 꺼냈습니다. 이상하죠. 누군가가 날 믿어준다고 하면 고마운데요. 동시에 겁이 나요. 내가 약해질까봐. 강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해지는 게 아니라 기대는 거예요. 두 사람은 그 말 사이에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며 아주 작은 약속을 만들었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누구도 무너뜨리지 말 것. 그러나 진실 앞에서 물러서지 말 것. 그 약속은 뒤늦게 도착할 폭풍을 견디게 해줄 작은 닻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주시라의 집이었는데요. 윤순애가 마음을 다잡듯 빈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라는 결혼 날짜를 구체적으로 잡겠다고 말했고 그 말에 순애는 한숨 섞인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강민보가 서 있었는데요.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마리 미국행 서류예요. 엄마가 결정하면 그때 쓰라고요. 시라는 봉투를 받으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민보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는데요. 그 따뜻함이 미움보다 오래가는 감정이라는 걸 시라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시라는 홀로 거실에 서서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행복은 계산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녀는 너무 늦게 다시 배우고 있었거든요. 이야기는 여기서 한 번 숨을 고르는데요. 그러나 곧 이어질 다음 파도는 더 거셀 겁니다. 마리는 홍 사장의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기 직전이고 안수선은 윤비서의 낯빛에서 감춰진 동맹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풍주는 엄기분의 결제 흔적을 더 캐보기로 했고 문숙희는 풍주에게 선 넘으면 다친다고 경고했는데요. 윤원경은 태블릿 상자를 다시 꺼내 들고 진솔에 잠든 얼굴을 보며 결심합니다. 확실히 알고 가자. 그리고 진기식은 오래 미뤄온 검사를 예약합니다. 결과가 무엇이든 이제는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한편 이강세는 형에게 솔직해지기로 마음먹었는데요. 형, 내가 소개할 사람 강말이에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풍주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과장과 전공의 원칙과 감정, 병원과 집. 서로 다른 경계들이 한꺼번에 겹쳐졌거든요. 풍주는 한숨을 쉬고 웃었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 그때 아버지 이옥순에게서 전화가 와 결혼 압박을 넌지시 들었고 풍주는 짧게 대답만 남겼습니다. 그러나 혼잣말로 덧붙였습니다. 모든 선택엔 책임이 따른다. 끝으로 엄기부는 오래 잠가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문서철 가장자리에 기부자 코드 JG-S-1이라는 표기가 다시 눈앞에 떠올랐는데요. 기부는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덮어. 끝날 때까지. 하지만 덮으면 끝나는 것들이 끝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틈으로 스며들 겁니다. 누가 진실을 지키고 누가 진실을 거래하는지.
그리고 누가 사랑을 이유로 누군가를 놓아주는지. 답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다만 각자의 용기가 아직 거기에 닿지 않았을 뿐이었고요. 다음 날 아침 마리는 노트에 증거 확보 원본, 목격, 시간이라고 적어 넣었는데요. 곧 낯선 보호자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날 동의서가 뒤늦게 교체된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증언을 들었습니다. 통화를 끊자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뒤흔드는 일은 단어 몇 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풍주는 낮 회진 후 강세에게 정말 괜찮겠어? 라고 물었는데요. 강세는 제가 선택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형제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묵계를 다시 나눴습니다. 그 무렵 윤원경은 직원 카페테리아에서 윤비서를 마주했고 그때 서류 바꿨나요? 라고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윤비서는 대답 대신 컵을 들었는데요. 그 손등의 미세한 떨림이 말보다 많은 걸 전해주었습니다. 진솔은 밤에 기식 무릎에 기대 선물은 왜 받는 거야? 라고 물었고 기식은 마음이 헷갈릴 때가 있어서 어른도 연습이 필요해라고 답했는데요. 그는 다음 주 조용히 검사를 예약했습니다. 한편 홍 사장은 시라에게 산모 웰리스 사업을 제안하며 유학비 지원까지 약속했고 시라는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제안서에서 배려의 향으로 포장된 통제의 냄새가 났고 시라는 내 행복은 내가 정한다고 마음을 고쳤습니다. 표도기는 여전히 까칠했지만 안수선에게 조심해. 요즘 병원 이상해라고 퉁명스레 걱정했고 안수선은 웃으며 서로 조심하자고 받았습니다. 그 사이 엄기부는 기부금 투명성 강화를 명목으로 과거 기록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드는 보고서를 올렸고 문숙희는 씁쓸한 표정으로 풍주에게 정면 승부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리와 강세는 옥상에서 마주 서 있었는데요. 혹시 실패하면요? 라는 질문에 강세는 그럼 다시 시작하면 돼요라고 답했습니다. 며칠 뒤 익명 봉투가 도착했고 교체 전 동의서 사본과 흐릿한 CCTV 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얼굴 대신 서류를 옮기는 손목에 은팔찌가 찍혀 있었고 마리는 김비서의 팔찌를 떠올렸는데요. 정답처럼 보이는 단서일수록 사람의 시간을 한 줄로 재단할 순 없다고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마리는 결국 시라에게 결혼 이야기를 잠시 멈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엄마가 알면 더 아플 수 있어서요. 제가 조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시라는 딸의 눈빛에서 보호의 마음을 읽었고 동시에 자기 선택을 빼앗기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래, 하지만 엄마 인생은 엄마가 정해. 그날 밤 민보는 마리에게 바람 좀 쐬자고 문자를 보냈고 두 사람은 오래된 포토관 앞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정해라.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내가 원할 때만. 그 말에 마리는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신의 속도로 걷는 감각을 되찾았거든요. 조각들은 서로를 향해 모이고 있었습니다. 홍 사장의 비밀, 엄기분의 서랍, 김비서의 팔찌, 윤비서의 침묵, 문숙희의 경고, 표도기의 투박한 배려, 안수선의 동맹, 윤원경의 결심, 진기식의 검사, 이풍주의 원칙, 이강세의 고백, 그리고 강마리의 선택. 무엇이 먼저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는데요. 누군가는 진실을 감추기 위해 더 큰 거짓을 꺼내들 것이고 누군가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한 발 물러서며 더 멀리 갈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들 사이에서 마리는 끝내 자신의 중심을 찾아낼 겁니다. 가장 단단한 사람은 결국 조용한 결심을 끝까지 품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